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벌써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자, 금년도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미 지난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소연하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2022년도를 또 어떻게 준비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또 시장 흐름 상당히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방송 꼭 시청하시면서 그런 시장 흐름들을 하나하나 또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 본인들이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전화를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또 상담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강의는요, 기존에 이제 투자를 했던 분이 어떤 사례를 통해 또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솔루션으로 좀 더 재해석을 해서 구성을 바꾸셨는지 이런 사례를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금년 이제 마지막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거를 또 준비를 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좀 강의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50대 후반의 자영업자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시면서 거주와 또 임대를 지금 놓고 계시고요. 또 경기도 일산에 상가를 또 하나를 매수를 하셔서 임대 수익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경기도 이천에 토지를 또 보유하시면서 토지에 대한 차익이나 또 활용 측면으로 이 접근을 하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2021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도 2022년도를 어떻게 변화에 따른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노후 설계를 조금 더 좀 다양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케이스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솔루션을 좀 첫 번째 안으로 좀 제안을 좀 드리면,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거주하는 아파트와 토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라는 전략을 해드리면서 아파트 기존에 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를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아파트 한 채와 상가를 매도하시면 대략 한 15억 정도의 자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상가 건물을 하나, 그래서 요즘 말하는 꼬마 빌딩 컨셉으로 하시면 월 700만 원 정도의 임대 나오는 이런 물건으로 투자를 좀 하신다 그러면, 자, 현재 아파트 한 채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주택 보유로 인해서 비과세가 또 유지되는, 그래서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노후 준비는 결과적으로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이다 보니까 상업용 쪽 부동산으로 해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임대 수익을 월 700 정도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해서 충분히 노후 연금형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첫 번째로 제안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금 이주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아파트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해 놓은 아파트 2채와 토지를 매도를 하시고 일단 구분 상가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제안을 해드리는데, 자, 그러면 아파트 2채와 토지를 좀 매도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자금이 최대 기준은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규모라 그러면 상가주택 건물을 보통 한 이 정도면 6층에서 7층 정도의 상가 건물, 상가주택 건물을 하는데, 일단 주택이 있어야 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한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월 임대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상가주택에 일단 거주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가 유지가 되는 전략도 동일하게 1번 전략하고 동일하게 가고요. 그래서 비과세와 통건물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산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에서 나오는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월세와 1,000만 원을 합친다 그러면 월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이런 상가주택 건물로 거주를 바뀌게 되면 약간의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월 1200 정도의 임대 수익으로 가신다 그러면 굳이 이제 자영업 컨셉이 아니다 하더라도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노후를 버티실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 기존에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자, 내년에 이제 어떤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약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항상 뭐 부동산에서는 정책이 1순위의 변화가 되는데 대부분 이 상승기를 좀 보시게 되면 상승기는 항상 부동산의 억제 정책이 들어갈 때고요. 자, 이렇게 좀 안정기가 오는 시대는 주로 대부분의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이 좀 많이 풀리는 경우에 좀 더 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가는데, 자, 현재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 대통령 정권상으로는 공급 억제 정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격도 역시나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턴을 한 정책은 공급 정책으로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아니라 한 3년 이후부터는 좀 더 안정권으로 가는 이러한 시장 흐름이 보일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분명히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6월 달에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는 희한하게도 이런 통계치들을 보면 다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통계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2022년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지만 상승한다는 전략을 제안을 드리고, 자, 현재 공급 정책으로 턴을 한 기준을 놓고 보면, 자, 향후 5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2018년도 기준부터 뭐 3기 신도시부터 해서 2020년도에는 서울 전체 뭐 역세권이나 수도권에 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 여기에 지금 현재 금년도 2월 달에 뭐 지금 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또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발표를 하고 실제 시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1, 2년 사이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정책상으로는 지금 턴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향후 5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또 미리 준비하는 전략을 제안을 좀 해드리면서, 여기에 현재까지는 세금 정책이 워낙 강화가 돼 있는데, 자, 내년 대선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대통령 지금 후보자의 공약들을 보면 세금 완화에 지금 손을 좀 대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당장 1년만 완화시키겠다라는 컨셉보다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1주택에 대한 양도세나 또 재산세 완화, 이 부분이 바로 현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1억, 1주택 기준으로 11억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완화를 시켰거든요. 과거에는 기존의 9억 원에서 지금 벌써 3억 원대, 2억 원대를 더 올려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완화의 정책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세금 절세하는 전략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한시적 감면도 지금 이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실제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완화 정책을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3월 대선 그 전후로 해서 이런 정책들, 특히 세금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꼭 체크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컨셉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우선순위를 어느 쪽 원칙으로 좀 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드린다 그러면, 자, 원칙, 뭐 항상 뭐니 해도 원칙은 잃지 않는 바로 이 환금성, 수익률 기준이 단순하게 돈을 이렇게 버는 컨셉보다는 환금성,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욕심을 내면 두 마리 토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세 차익과 바로 이 임대 수익.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부분이 가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업용 쪽에서도 꼬마 빌딩 컨셉이 되겠고요. 2순위 정도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주택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 그러면서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역세권 쪽의 컨셉으로 이러한 아파트 쪽 컨셉을 1순위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면서, 자, 3순위는 결론적으로 뭐 연금형 주택, 연금형 부동산 상품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상가 쪽 컨셉인데,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나 상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 뭐 맥을 좀 짚어가는 바로 그러한 상가 컨셉으로 해서 임대 수익률이 높은 바로 이런 쪽 상가로 집중을 하시라는, 그래서 순서는 뭐 꼭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인의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서 이런 우선순위에 맞춰서 투자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또 매주 이런 무료 세미나를 좀 타는데, 뭐 지금 금요일하고 토요일 뭐 이 매주 이 두 번에 걸쳐서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제한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신다 그러면 오셔서 좋은 강의 또 들으시고, 또 내년 2022년도에 뭐 향후 어떤 전망이라든가 또 추천 매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셔서 개인 상담까지도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릴 매물, 바로 이 서울의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분양 이 조합원 모집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릴 건데, 자, 개요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위치가 3호선, 5호선 바로 이 오금역에서 도보 3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 되는데, 자, 이 면적이요, 자, 한 가지 타입이 아니라 전용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자, 이 유형은 바로 이 아파트고요. 현재 시세가 뭐 요 면적별로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일단 전용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약 한 8억 5,700만 원대가 되고요. 지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억 6,400만 원대의 이 분양가가 되겠는데, 자, 실제 실투자금은 뭐 조합에서 이 대출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이 59제곱미터 기준으로는 3억 4천대가 필요하시고요. 84제곱미터 기준일 때는 약 한 4억 6천만 원대의 자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충분히 청약을 하셔도 되는 아파트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이 포인트 좀 간단히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자, 일단은 역세권인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역을 같이 끼고 있어서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 자체 주거 생활권이 워낙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바로 또 여기에 이 큰 공원이 위치하다 보니까 녹색권 수혜까지 같이 있는,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 입지라는 점. 두 번째는 송파 오금동이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 아직까지는 주거개발 수혜지로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차익형으로도 검토가 되는 거고, 자, 미래가치성은 당연히 뭐 주변 자체가 강남과 송파 업무 배후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희소가치로 인해서 미래가치, 특히 상승 부분이 높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좀 더 위치를 조금 한번 지도를 좀 살펴드리면, 바로 이 오금역과 방이역, 바로 여기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가깝게 오금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밑에 쪽에는 경찰병원이나 서울 아산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가 워낙 밀집한 곳이고요. 주변 자체를 보면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잠실 롯데타워뿐만 아니라 밑에 쪽으로는 가락시장이 있고요. 또 이쪽은 동부지방법원, 그래서 기업체뿐만 아니라 이러한 큰 랜드마크성 있는 상권까지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 개발에 대한 미래가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해당되는 바로 이 송파구만 놓고 보게 되면 실제 뭐 마이스 산업축은 이 강남하고 연결되는 쪽, 그래서 이 삼성 잠실 쪽의 마이스, 이게 아직까지 이제 지금 삽을 뜨고 있는 개발의 큰 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강강산업축, 바로 이 잠실에서 천호동길로 가는
바로 이 관광, 쇼핑, 문화 쪽에 축을 하나 또 두고 바로 이 송파대로 우리가 지금 아까 보셨던 가락시장 문정동 쪽으로 내려오는 바로 이 송파대로 쪽에는 첨단 산업축이라 그래서 기업체가 워낙 밀집한 곳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이 신성장 동력, 지금 9호선 라인이 돼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새로운 역세권의 상업 업무 주거로 더 커지는 쪽이라는 점, 그래서 주변 송파 쪽을 보면 계속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겠고, 자, 실제 오금역을 주변으로 놓고 보면 반경 한 500m 이내에 벌써 이게 서울시에서 이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오금지구가 지금 뭐 신혼 희망타운이라든가 공동 임대주택 사업들이 지금 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에 대한 호재가 되고요. 바로 여기에 3호선이 또 연장선이 하남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수혜가 더 있다라는 점, 여기에 바로 이 송파를 인접해서 이 세종시까지 가는 제2 경부고속도로가 새롭게 또 이 개통을 예정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잠실권에서 바로 인접돼 있는 애 교통이 워낙 원활한 입지라는 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지금 현재 잠실권이 아니라 송파 오금동에 있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자, 이 해당 이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약 한 3,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주변에 거래되는 시세만 놓으시면 보면 평당 3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하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다 지금 시세 차익인데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까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바로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자, 이 부분은 이 해당 매물이 그냥 일반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바로 이 조합원 모집이다 보니까 실제 시간 내 우리가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가면 평균 한 7년에서 8년이 걸리는 게, 자, 이거는 보통 한 4년에서 6년 정도,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거고요. 이 해당의 부분 추진 일정을 놓고 보면 2027년 정도 말이면 입주가 되는데 현재 조건 내년 기준으로는 창립 총회를 해서 조합 설립, 사업 승인이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조합원 모집에 대한 부분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조금 위험성이 좀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이요. 주택법 개정이 2017년 6월 3일 날 한 번 개정을 했고요. 또 한 번이 2020년 벌써 2년이 됐는데 벌써 7월 24일 날 또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은, 자, 중간에 보통 사업 승인이 안 나거나 또 착공이 안 들어가게 되면 기존 같으면 이걸 법으로 어떤 보완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예 법으로 그렇게 사업이나 사업 승인이 안 날 때에는 바로 조합원 탈퇴를 통해서 본인이 들어간 자금을 100%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이 과거에 주택법이 안 바뀌었을 때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가고 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고, 네, 이 매물의 가격 리뷰를 좀 해드리면, 자, 59제곱미터 기준으로 현재 시세 8억 5,700만 원입니다. 계약 시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총 분양가의 60%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자금 약 한 3억 4,200만 원대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시면서, 자,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시세 11억 6,400만 원이겠고요. 자, 계약 시에 약 4천만 원이 되면서 동시에 총 분양가 60%를 좀 제한다 그러면 현금 기준 약 한 4억 6,500만 원이 투자금으로 가능한데, 자,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59제곱미터 기준으로는 14억 5천만 원, 자, 현재 분양가 8억대에 대해서 상당히 차익이 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현재 주변 시세가 19억 7,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11억 대비 상당한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 투자 수익형으로도 접근하시면 좋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매물,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매물의 개요 좀 설명을 드리면, 자, 2호선 방배역의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20.82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재개발에 대한 수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2억 8천5백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실투자금 기준으로는 약 한 8천만 원에서 약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자금대가 있으시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는요. 자, 일단 2호선 역세권이라는 점, 바로 이 방배역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강남과 양재의 기업체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 두 번째는 현재 기준은 임대를 놓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워낙 많은 쪽이라 임대 수익을 원칙으로 가시되 중간에 이제 재개발이 수혜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도 좀 같이 노려보는 컨셉. 세 번째는 이 방배동 자체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이 명문학군으로도 명성이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 이 주거 가치성도 높은 곳이면서 자, 주변에 워낙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래 가치까지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주변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바로 여기 방배역인데 방배역에서 바로 이 도보 한 3분 정도의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서리풀공원이나 방배 근린공원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예술의 전당 같이 이 주거 편의시설이 또 워낙 잘 돼 있는 곳이고 주거 쾌적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주변 자체의 호재를 좀 놓고 보면 자, 이 강남에서 서초로 넘어오는 서리풀 터널 이미 개통이 됐고요. 또 여기 정보사 부지도 이 개발이 지금 현재 착수 단계에 들어갔고 바로 인접해 있는 남부터미널도 이렇게 또 현대화 추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자체 서초 자체가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가 지금 사당역과 이수역 쪽으로 해서 대형 상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이미 했는데 요번 12월 달에요. 이 서울권 기준으로 역세권 재개발 이런 부분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역별로 지금 다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바로 여기가 방배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설명드리고 자, 방배동 인근에 바로 양재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대기업들이 연구단지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지식기반 상생, 도시지원, 지역특화 이런 부분으로 개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바로 기업체의 임대 수요까지도 크게 볼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자, 서울 전체 지금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놓고 보면 서울 전체 기준으로 보면 약 평당 3,50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서초구는 평당 지금 6천만 원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균과 서초구 가격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지금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재개발이 되면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라는 점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시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억 8천에서 2억 8천5백만 원이 되겠고 전세시 약 2억 3천 정도 되니까 5천만 원대 자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으면서 월세로도 생각하신다 그러면 월세 한 8, 90만 원 받으시고 대출 그러면 약 한 1억 1천만 원대 정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제가 무료 세미나 지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예약 전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내년 시장 흐름도 체크 잘 하시면서 내년에는 제가 또 더 좋은 강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세미나든 또 궁금한 사항들 저희 전화 보시고 많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1대1로라도 상담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